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문경배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6월 넷째 주가 이제 마감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 아침인데 해외 증시도 지금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자 52주 신고가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다우지수 나스닥 할 것 없이 오늘은 좀 약간 혼조세로 나스닥 지수는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막판에 약세로 마감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다우 S&P, 특히 이제 S&P 500 지수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4,280포인트대로 보시면 S&P 500 지수가 작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작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주가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아찔하게 올랐죠. 작년부터 해서 주가를 보면 S&P 500 지수는 무려 1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 그죠? 작년도에 한 2000포인트대를 이탈을 했다가 지금 이번 주 종가를 보면은요. 이번 주 종가를 보면 S&P 500이 다우지수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전통 우량주인데 다우는 항목이 한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은 미국 지수는 미국 글로벌 지수에서 미국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S&P 500입니다. 500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 500개를 상장시켜서 데이터한 지수가 S&P 500 지수인데요. 스탠다드 & 푸어스 지수인데 우량 500개 지수를 종합한 S&P 500 지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2년 만에 작년도 2020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대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3월 20일 날 4월 달부터 대략 집계를 해 보더라도 2000포인트대에서 그죠? 자 2000포인트대에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주가가 2000포인트대 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2000포인트, 2800포인트대 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그죠? 작년도 저점 라인을 보면은 거의 이제 2000포인트대 라인, 2500선대 라인에서 지금 4300포인트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10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종합주가 지수 라인을 보더라도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S&P 500 지수가 이렇게 10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세계 증시는 빅 사이클이 아니라 빅 랠리였죠. 빅 랠리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팬데믹 상황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가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과 관련된 그런 그 차질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당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상생활이 돼버린 마스크 착용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삶을 누리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행을 못 가는 것 빼고는 여행도 그렇게 아주 셧다운 상태가 작년도에는 연출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도 작년도에 여행을 몇 번 갔다 왔고요. 올해는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죠?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불편한 건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한 거는 있지만
이게 치명적인 어떤 그 상처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작년 3월 달만 해도 저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지금 34년 차, 주식시장에 뛰어든 지가 이제 34년이 됐는데요. 많이 되었습니다. 88년도, 87년도부터 저는 주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가장 첫 번째 위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IMF 국제통화기금에 예, 손을 내밀어서 우리나라 국가 파산이 나왔던 이 98년도, 99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 어려워지는 그런 금융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까지 오면서 계속 거의 한 10년 주기에서 12년 주기로 이렇게 큰 어떤 위기가 터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물론 뭐 어떤 노이즈들은 많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큰 위기를 한 3번에 걸쳐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작년 2020년도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와 98년도, 99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금 이 엄청난 금융 위기는 겪어봤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어떤 위기는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1940년도 이전에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1900년도 초반, 어마어마한 위기가 3년, 4년 이렇게 전 세계에 장기화됐거든요. 저는 언론적으로밖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모든 학자들이나 증권 경제를 저처럼 이렇게 증권 경제를 갖다 분석하는 이런 뭐 분석가들은 스페인 독감과 이 팬데믹, 이 바이러스 상황이 거의 유사할 거다. 그래서 작년도 2020년 3월 달만 해도 주가가 그때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10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었죠. 그리고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최소한 2년, 3년은 전 세계 경기가 셧다운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보다 훨씬 파급력이 더 클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웠는데요, 사실은. 두려웠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우리나라 IMF 금융 위기도 겪어봤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 위기를 이미 몸소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때의 주가와 이번에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어떤 팬데믹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 완전히 180도로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요, 지금 1998년도와 99년도에 제가 그때는 이제 좀 과거로 생각을 해보면 지점에서 영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지점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그때는 제가 대리 시절이었는데 증권사 직원으로서 대리를 달고 지점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매매를 갖다가 고객님들의 자산을 관리를 했지만 제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팔고 싶어도 주문이 안 나갔어요. 또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은. 근데 파는 사람은 많은데 공포스러워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내도 안 나가는 그런 어떤 위기가 한번 터졌고요. 그 이후에 물론 닷컴 버블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한정없이 치솟던 주가가 뭐 세롬 기술 같은 경우가 100배씩 올랐는데 빠질 때는 거의 100배가 빠졌습니다. 예, 파는 사람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또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 한 3개월 거의 외바닥보다는 지금 쌍바닥에서 주가가 한번 저점을 더 깨버렸거든요. 2008년도에도 미국의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대폭락을 했는데요. 그죠? 8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근데 그때도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또 재차 2차 하락이 더 컸거든요. 근데 그래서 2020년도에 3월 달에 3월 19일 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바닥을 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래서 글로벌리 상황과 국내 증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하게 패턴이 전개됐는데 외바닥으로 V자형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쌍바닥을 찍고 또 몇 개월 지나서 재차 하락이 더 커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월 19일 날이 바닥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중간중간에 어떤 노이즈는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지금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 전 종목에 걸쳐서. 예. 언택트든 콘택트든 간에. 예. 언택트 관련주는 더 많이 올랐고요. 콘택트 관련주들도 결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뭐 여행주 할 거 없이 여행주, 뭐 항공주,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였던 여행, 항공주, 레저까지 해서 주가가 오히려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가격 이상으로 회복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을 30년 이상 해보고 있지만 주식은 어떤 그 식물로 비교를 대충 뭐 해보면 이 벼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듯이 주식도 많이 공부를 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주식은 저는 대응하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주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요즘에 준비하는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좀 더 바쁠 것 같아요. 예, 준비하는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물론 업로드를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제가 더 조금 텐션을 높이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간에 전 S&P 500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차트만 보면은 굉장히 아찔합니다. 그죠, 사실은요. 네, 그죠? 네, 2200포인트대에서 지금 4300 거의 100%가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요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중간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5%에서 작게는 10% 가까운 그런 어떤 노이즈들, 결국은 하락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S&P 500 지수, 한 1년치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차트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저는 이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거시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큰 안목의 어떤 사이클, 롱텀으로 주식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에 집중을 하는, 성장하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서 약간 가치 투자 형태로 주식을 하신다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큰 목돈을 주식 투자로 인해서 투자입니다. 투자.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게 이렇게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한번
벌 때 크게 벌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종잣돈,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잣돈이라는 건데, 원금이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기존으로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는 어차피 처음에는 투자 자금이었고, 그게 이제 종잣돈 개념으로 보면 한 1억에서 3억 정도가 종잣돈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종잣돈 개념으로는 한 1억에서 3억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노후 자금으로 해서 한 20억에서 한 30억. 요즘에는 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2세에서 한 8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한 20년에서 30년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는 들어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잣돈 주식 투자의 가장 첫걸음인 종잣돈 한 2, 3억 정도 1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서 이제 한 10배 정도를 튀겨야 되겠죠. 10배를 튀기면 30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은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응. 여러분들이 공부를 암만 많이 하고 저도 한 3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직간접적으로 해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동안 살았는데 지금 요즘에는 정보가 더 많죠.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면서 일반 정규 일단 방송이나 어떤 경제 TV나 이런 것보다도 유튜브가 요즘에 더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좋은 서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말 부지런만 하시면 주식 고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중수 정도 주식 시장에서 중수 정도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34년이 걸려서 제가 어느 정도 저는 고수는 아니에요. 중수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전문 투자자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돈을 까먹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제가 몸으로 실제 체득한 이런 어떤 그동안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제 제가 방송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최대한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단계별로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지. 한꺼번에 전부 다 풀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복잡한 게 연출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 주는 6월 이제 마지막 주였는데요. 물론 다음 주 영업일수가 3일 정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어떤 그 지표와의 어떤 흐름보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많이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지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할 것 없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죠?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도 14,000 장중에 14,400선대까지 이렇게 나스닥 지수도 14,400선대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결국은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보세요. 나스닥 지수는 더 아찔하죠. 작년 5월 달부터 주가를 보더라도 나스닥이 그때 8,000선대 라인에 있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4,000원대. 거의 나스닥 지수도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5월 달부터 비교를 해보더라도 보통 이 쌍봉에서 차트쟁이들은 쌍봉에서 주가가 거의 얻어맞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번에 14,200포인트 라인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단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저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세장.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뭐 델타 플러스 영국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봉쇄가 되고 있고 지금 위기 상황이 다시 한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돈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유동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기와 지금 팬데믹 상황은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현재 상황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저와 같은 물론 개인들 그리고 사업가들, 기업들 이런 모든 경제 주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있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키워드라고 저는 봅니다. 치명적인 상처. 그죠? 뭐 부도가 나거나 부도 난 적이 별로 없죠. 물론 일부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가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이 부도가 나긴 했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 보십시오.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작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상장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부도난 기업들이 단 한 종목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경기 지표도 최근 놀랄만한 그런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국내도 뭐 3월, 4월, 5월 달 뭐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거의 13년 만에 최고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반기에 국내 종합주가 지수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반기의 지수는 여기서 레벨 다운보다는 레벨 업이 돼서 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수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00포인트 라인인데요. 국내 코스피가 3,300포인트 라인인데 3,300포인트 라인인데 하반기에는 3,300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높게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증시는 뭐 부익부 빈익빈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부나 결국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여러 개 사놓는 그런 전략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주식을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주식으로 많이 편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현금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계시고 한 30%에서 40% 정도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좋은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그 종목으로 아마 가치 투자 형태로 조금 롱텀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를 보시고 2022년, 2023년까지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울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이 5%, 10%씩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처럼 트레이딩, 바이, 스캘핑, 뭐 스윙 전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법이 있지만요. 그거는 저처럼 오랫동안 30년, 뭐 20년, 30년 이상 현직에 있던 전문 투자자들이 이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트레이더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주린이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업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시고 한 1년, 2년을 보시고 좋은 가치주를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에 한 5개, 4개에서 5개 정도 편입을 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2021년도 벌써 상반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영업일수로 딱 3일 남았네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항상 복귀를 한번 해보세요. 1월달부터 해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했고,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그렇게 좀 복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달 한 권씩의 주식 서적은 좀 읽으시기 바라겠고, 한 권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투자 노트를 갖다가 저처럼 매일매일 쓰라는 건 아니지만 투자 노트를 갖다가 생활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뭐 투자 노트를 갖다가 쓴 지가 뭐 얼마 안 됐지만, 과거에는 제 머리를 믿고 그냥 별로 크게 필기도 안 하고 노트를 쓰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투자 노트를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왜 그 슈퍼리치들, 돈을 많이 번 제 선배님들이나 슈퍼리치들이 왜 투자 노트를 갖다가 썼는지 그거를 제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 문경배가 주식 투자 인생에 문경배 주식 투자 인생에 가장 크게 잘한 점이, 올해 2021년도에 잘한 점이 뭐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꼽으라고 그러면 주식 투자 노트를 썼다는 거. 예. 작년부터 썼지만 올해 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노트를 더 아주 깨알같이 하루에도 몇 장씩 쓰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쓰고 있고, 올해 또 잘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드디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인생이 지금 30년이 넘었다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식 관련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을 왜 그러냐면, 책을 읽고 나면 별로 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만한 것도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아무튼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물론 3프로TV를 많이 제가 청강을 하고 구독을 하면서 열심히 3프로TV를 갖다가 보면서 공부도 하고, 나머지 9시 뉴스데스크나 다른 뉴스데스크를 보면서 열심히 제가 공부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2021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저도 좀 단단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주위에서 어떤 제 친구가,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제 주식 인생 아주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거의 제가 53인데 지금 거의 막 40년 이상 40년직인데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경배니가 지금 증권회사 87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증권회사 지금 증권기를 투자 인생을 밟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도 어려운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요. 엄청난 사이클을 갖다가 지금 그 어려운 일도 많이 닥쳤고, 바닥으로 미끄러졌다가 또 엄청나게 상위 클래스에서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돈도 많이 따고 돈도 많이 잃었었는데, 그런 걸 옆에서 주위에 간접적으로 직접 봐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립 서비스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저 립 서비스하고 아부하는 친구는 아닌데, 저한테 경배, 네가 요즘에 너 얘기를 들어보고 너하고 통화를 하고 너를 만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단단해졌다. 많이 단단해지고 조금 그 전문가의 포스가 요즘에 많이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과감하게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원래 주식 투자를 하라고 얘기도 안 했고요. 친구들이 경비야 나 주식 투자 좀 해볼까? 그러면은 그걸로 차라리 그냥 너 취미생활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가족들과 맛있는 걸 차라리 사 먹어라. 주식 투자는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저축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항상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못하게 이렇게 그동안은 했었는데 제가 작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정반대로 합니다. 요즘에는 너네가 노후 생활을 이제 우리도 60, 70을 이제 살고 80대 이렇게 노인층으로 들어갈 거의 이제 지금 그 거의 이제 그 상황까지 왔는데 50이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노후 생활을 갖다가 이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쉽게도 노후 준비를 100% 못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100% 지금부터라도 이제 늦었지만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퇴사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을 나와서 근데 제 친구들은 참고로 이 경제 쪽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이런 대기업에 많이 있죠. 지금 이 고위직에 중견 간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에는 지점장들 이상이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인들이 결국은 퇴사가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60이 정년인데 60세가 정년인데 60세, 61세까지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전에 거의 55세가 임금 피크제라고 그러는데 55세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5세를 정점으로 해서 거의 퇴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한참 전에 2013년도에 증권회사를 하다 나왔는데 퇴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젊은 나이에 55세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젊죠. 저도 지금 젊는데 예전으로 말하면 조금 뭐 젊지 않지만 55세가 지금 앞으로 뭐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세, 90세 되는 상황에서 55세는 젊습니다. 그래서 과연 뭘 할까? 그런 얘기가 요즘에 거의 그 우리 지인들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55세에 퇴사를 해서 과연 뭘 할까? 인생 2막이죠. 인생 2막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제 지인들의 최대 어떤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3, 40대도 물론 있고 20, 30대도 있고 많겠지만 보통 4, 50대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1년, 2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많게는 5년, 10년 앞으로 우리가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이제 61세에서 65세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주식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국과 맞물리면 한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좀 롱텀 관련주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같이 저는 항상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부동산을 좋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좀 사놓고 잊어버리라. 어떤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은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어라. 예. 어떤 주식을 사놓고 나면 수면제를 먹고 그 종목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예 계좌를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특히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작년도에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지금 폭락을 했다가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종목별로 찾아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그래도 꽤 남아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없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2021년 초에 비해서는 연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종목별로 많이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레벨업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업황 사이클이 완전하게 100%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주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미국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 작년 팬데믹 3월 달에 셧다운 이후에 주가가 다 회복을 했고요. 이머징 마켓 시장을 보면은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내 코스피도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종합지수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보시면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그죠? 네. 140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143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다가 2600에서 26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3316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죠. 종가는 3302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월봉 캔들 차트인데 작년도에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작년 9월과 10월 달에 2개월 동안 음봉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월 달에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12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고 1월 달까지 3개월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200선에서 32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보세요. 작년도 11월 달부터 3개월여 만에 10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2200에서 3300까지, 거의 3300까지. 그래서 지금 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세 시장입니다.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강세 패턴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동성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도, 실적도, 어닝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너무 근시안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취하지 마시고 세계 증시는 결국은 내년도 2022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장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5% 10%의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겠지만 어차피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내년도까지 배팅을 해놓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하루에 일일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더 롱텀으로 지금 이제 6월 달이지 않습니까? 6월 달이니까 휴가도 다녀오시고 편하게 휴가도 다녀오시고 주식을 너무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좋은 영화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바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시황을 말씀드리고자 주말에 시황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께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거시적인 어떤 마이크로적인 시각보다는 매크로적인 시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중간중간에 5% 10%의 조정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하반기에 과연 뭐가 될까? 하반기에 종합주가 지수가 과연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내일 다시 일요일 날 한번 동영상을 다시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시황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일요일 날은 하반기 유망 섹터와 유망주 위주로 해서 제가 내일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촬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구독하시고 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내일 다시 업로드해서 올릴 거니까 내일 이 촬영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문경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